전편에 이어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혹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거의 한의원에 오는 분들이 다 팔상의학이라는 그 진료를 받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팔상의학을 사상의학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의사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겼어. 선생님, 저는 30년 된 한의사인데 권도원 박사의 팔상치법에 의해서 정확한 체질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이 확실할 때만 약을 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태양인이 30%인데 선생님은 너무 많은 응? 소음 태음을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게 아닙니까? 참 황당하죠. 권도원 박사라는 분은 본인이 소음인이에요. 본인이 소음인이고 여러 가지 태양인 음식이 아닌 소음인 음식을 태양인 식단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좁쌀을 자기가 먹으니까 좋으니까 좁쌀을 태양인 음식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본인을 금음인지 금양인지 모르지만 금이다, 금인으로 태양인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사상 입장에서 볼 때 확실한 소음인이 태양인이니까 만약 권도원 박사 맥법이 맞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마디로 저는 치부합니다. 팔상하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어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하지만은 실제로 사상의학이나 환자들에게 주는 그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실제 수많은 사례들이 제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임상에서 며칠 전에도 온 소음인 환자가 유방암 수술하고 일기였어요. 그래서 항암을 안 했는데, 물론 호르몬제를 소음이니까 쓰지 말아야 되는데 타모xi펜을 썼어. 그리고 1년 반인가 2년도 안 돼가지고 원발이라 그러는데 원발이나 재발이나 마찬가지죠. 다른 쪽 유방에 재발을 했는데 이분이 토양인이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소음인인데 한의사 선생이 토양이라고 해서 그 침법으로 2년간을 맞고 또 음식을 비슷하게 가렸다 그래. 이러한 사례는 말도 못합니다. 사상학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팔상으로 자기를 태양이다, 사상으로 태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팔상에서 태양이라 그러면 권 박사 방법이 맞다 그러면 본인이 소음이니까 팔상의학에서 말하는 태양이는 소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점검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동양학은 굉장한 우주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역에 눈통해야 되고 수많은 철학서를 읽어야 되고 그 옛날 분들이 음과 양을 통해서 실제로 보고자 했던 자연의 원리를 터득을 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무 선생님의 사상의학이 오늘날 현대의학하고도 맞는 거는 원류가 맞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가 호랑이 같이 집어쓰고 큰 소리 쳐봐야 그 목소리가 산을 울리니까, 호랑이가 한번 울면은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어려서 창교원이 있었는데 창교원에 가면 호랑이 창교원 전체가 진동을 하는데 그야말로 한천초목이 흔들리는 게 거짓말이야. 요새 분들은 그걸 들어보질 못했을 거예요. 호랑이 한번 우엉하는데 그야말로 이 산천초목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을 합니다. 고양이 울어봐야 소리가 나와요. 야옹 소리지. 그래서 팔상과 사상을 혼동하지 말고, 곤도원 박사 얼굴을 보면은 눈썹이 팔자미입니다. 팔자미라는 것은 이마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가가 내려가서 마치 팔자를 쓴 것 같아. 그 고운, 쉬운 고운이 또 팔자미예요. 이런 분들은 옛날부터 모사라 그래요. 소민들이 다 팔자미가 아니고 소민 중에서도 꽤가 많고 모사꾼들. 옛날에 장량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장량이나 귀곡자, 이런 책략을 잘 쓰는 사람들의 그 모사꾼들의 얼굴이 다 팔자미예요. 예, 태양이는 여기 링컨이나 제가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들었지만은 우리 동양인하고 달리 좀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태양인이에요. 오학이 아주 뚜렷해요. 오학이라는 거는 이마, 턱,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양쪽 광대뼈, 그리고 코. 우리 동양인들은 좀 얼굴이 넓적하고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태양인들은 마치 금강산이 이게 삐죽삐죽 하듯이 오학이 뚜렷한 그게 바로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동양인이지만 약간 서양 사람 같은 느낌을 갖고 있고, 턱이, 권 박사는 저기 완전히 턱이 다 뒤로 물러가 있어요. 턱이 앞으로 말려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태양인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워낙 그 에너지 자체가 그 베이직에 태양인이 많기 때문에 이 턱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동양인들은 턱이 뒤로 물러가 있어요. 그 뒤로 물르는 게 소음인이고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태양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될 게 하나의 원리,
즉 에너지가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왜 팔자가 만들어지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팔자의 눈썹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머리 위로 해서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꾀가. 사람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할 때 그때 팔자미가 이루어지는데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면 팔자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가. 그건 소음인, 모든 소음이 그런 게 아니고 또 모든 소음이 다 꾀돌이는 아니지만 소음이 중에서 꾀가 많은 사람들이 팔자미예요. 태음이는 충직하지만은 겁이 많아서 믿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같이 죽자 그러면 그래도 망설일 텐데 김지아 시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장모인 박경진 선생한테 김지아 저 감옥에서 단식 투쟁해서 죽어라. 그러면 민주화 영웅이 될 거다. 이 꾀돌이죠, 꾀. 자기는 희생 안 하면서 남을 뒤로 밀어버리는 그게 청약꾼들의, 모사꾼들의 그 특징. 그러니 태음인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하면 믿을 테지만은 자기 혼자 등 떠밀어서 죽으라고 그러는데 믿겠어요? 그때부터 단절이 된 거죠. 김지아 시인하고. 태양이는 모르면은 윤봉길 의사처럼 목숨을 죽건 살건을 불문하고 가서 도시락 들고 가서 그게 태양이. 소음이는 안전이 위주야. 안전이. 자기 몸이 다치지 않고서 뭐를 남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몸이 다치고선 절대 안 합니다. 근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류프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류프론은 일반인들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은 소음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적으로는 그러면 류프론이 소음성이라는 것은 안드로겐을 과잉을 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에스트로겐을 억제를 하고. 근데 왜 이 영역에 들어왔냐? 이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류프론은 처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몸 안에 있는 안드로겐을 불꽃처럼 솟게 한다. 다 써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버리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드로겐이 안 나온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양은 불이니까 땅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음은 물이니까 땅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음인이 병에 걸리면 물이 얼음으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체를 얼려서 적게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얼음이 얼지 않아서 그 다음에 땅이 마른다. 이런 식의 황당한 개념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립선암에서 이 류프론 때문에 수많은 전립선 환자들이 결과들이 다 안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전립선암에서 류프론 하나만 빼면은 정말 전립선암 환자들이 잘 치료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아까 제가 안드로겐 패밀리라 그랬죠? 넓은 의미에서 안드로겐은 여기 DHEA에서부터 안드로스테네디온, 전구체인,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태음성인 테스토스테론, 그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안드로겐을 제가 뭘로 봤어요? 소음성 안드로겐. 이거를 진짜 안드로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료한 약은 이 비카루타마이드, 풀타마이드 같은 태양성 약입니다. 태음인한테만 들어요. 거기다가 고세레닐이라는 소양인 약을 쓴 거예요. 이 졸라덱스, 류프론 다 GnRH 아날로그인데 아고니스트라 그래요. 이 약들은 에스트로겐을 억제해서 유방암의 소양인한테 아주 유효하게 쓰이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레어가 나오고 나면 다 써먹어서 더 이상은 안 나온다. 이 좀 황당하죠. 뇌가 건드려가지고, 그죠? LH, FSH, 폴리크 스티뮬레이터 호르몬 두 가지를 다 누른다. 이 약은 유방암의 소양인들에게 굉장히 적합하고 많은 소양인 환자들이 이 약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타목시펜을 같이 써도 타목시펜보다 더 강력한 약이 이 약이에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맞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맞기도 하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용량으로도 나오는데 저한테 왔던 재발한 소양인들이 다 저한테서 소양인 약물과 식이요법 그 다음에 이 졸라덱스 주사로 치료를 했고 저희 한약이 끝난 다음에도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 주사를 조금 텀을 둬서 맞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양인한테 아주 중요한 약물이고 다른 체질한테는 골감소도 일으키고 에스트로겐을 낮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상학에서는 항상 대립적이기 때문에 안드로겐이 높은 사람이 즉 그 의미는 광범위하게 테스토스테론이나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두 가지가 다 높은 사람이 전립선이 과도하게 비대하고 암까지 가는데
그걸 억제하는 것은 양성적인 에스트로겐인데 유방암에서는 에스트로겐 감소제로 쓰이는데 전립선암에서는 안드로겐 억제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불이고 안드로겐은 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분이 우리 집을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오기 전에 보그단 고로드스키라는 러시아 그 소위 아카데미아 네이처 자연 아카데미아 회원분이 저희 집으로 우연한 기회에 오시게 됐어요. 이분은 병리학자고 논문도 뭐 수백 편을 썼고 저술도 많고 그런 분인데 좀 다양하게 러시아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의학이 서양 의학처럼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걸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아카데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국가의 행정, 교육, 의료 이런 거를 다 담당하는 분들을 아카데미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5세부터 90세 사이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집 Here is the tumor. 그래서 저한테서 암 치료를 이제 쭉 저희 집 자료를 수십 편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러시아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은 90세더라고요. 이 훈장이 뭐냐? 독일 베를린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2차 대전의 영웅으로 훈장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또 아카데미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고 이 뒤에 이제 그 보그단 박사가 저한테 이 파샤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 파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이 이미 12cm까지 늘어나가지고 장로를 차고 하도 통증이 심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서서 왔다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뭐 한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정확하게는 적어도 12시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 그 당시에 듣기로는 통증으로 좌석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모르핀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도 서서 우리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2013년 7월에 오셔서 제가 바로 근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한약을 먼저 저희가 보냈어요. 그래서 한약을 먹고 뭔가 조금 편해가지고 이제 2013년 7월에 오게 됐고 제가 이제 동국대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그 당시 PSA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장을 찍어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펠빅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전체가. 전립선에서 커가지고 12cm로. 보이듯이 이렇게 그냥 장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동국대병원 선생님 그 윤영근 교수님한테 제가 방사선 치료를 해달라. 원래는 방사선을 저는 소음인들한테는 잘 안 씁니다. 하지만 너무 결정적으로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양을 부수기 위해서 방사선을 쓰는데 단 이때 방사선에 의해서 종양이 파괴가 되지만 다음에 그 파괴된 데서 염증이 발생하면은 재발을 할 수 있는 그 염증에 의한 뉴트로필 증가로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덱사를 아주 고농도로 씁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손을 항염증이죠. 우리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이분을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UFT 양약과 항암제와 우리 한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사선 치료받고 나니까 7월 19일서부터 30회를 했는데 거의 방사선 치료하는 도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30일을 했고 이게 8월 16일 한 달 뒤죠. 종양이 뭐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방사선과 한약과 양약 세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아마도 그 당시에 500ml에서 200ml까지 그러니까 암의 거의 60%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치료 시작하고 9일 만에 물론 저희가 양약도 다 컨트롤 했습니다. 소음인에 맞게 트리돌로 컨트롤을 하고 했지만 치료를 하면서 9일 만에 통증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분이 진통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눌렸던 어떤 신경 이런 것들이 안 눌리면서 좋아졌겠죠. 그래서 1개월 뒤에 종양은 60%가 감소됐고 PSA는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10.89로 이때 제가 또 한 가지 쓴 약이 뭐냐면은 비칼루타마이드라는 태음인 약을 끊게 하고 프로스카 우리 대머리 환자분들 탈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바로 프로스카에서 나온 겁니다. 안드로겐 억제제 피나스터레이드, 두타스터레이드 둘 다 소음인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물을 같이 한약과 같이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빠른 결과가 있었고 이제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계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가시기 전까지 거의 뭐 갈 때는 종양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돼가지고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약물의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러한 좋은 결과가 정확한 체질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그동안 비카루타마이드로 안 듣던 거를 프로스카로 바꾸고 한약과 UFT라는 그 일본에서 나온 약이 있어요. 먹는 약.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아주 좀 오래된 약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소음인 환자들이 이걸로 완치를 시켰고 또 호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 가서는 한 서너 번 더 약을 드시고 소식이 끊겼었어요. 아마도 식이요법은 잘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한 3년 뒤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또 재발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태음인 약인 텍소를 써가지고 나빠져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게 되고 나서 가족들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간 선생님 덕분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 가족들이 너무 좋았었다고 고맙다는 편지로. 그래서 체질의 중요성은 한 사람의 행로를 극에서 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팔상의학을 언급한 것은 뭐 사상과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치부할 수 있지만은, 너무 그 팔상의학에 의한 그 사상과 혼돈함으로써 팔상의 진단을 가지고 자기가 사상 체질의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약물요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나쁜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도에 넘게 이야기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체질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공부하시는 한의사 선생님께서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가 태양이라고 주장하는 한의사 선생님은 선생의 엉터리였든지 본인이 좋은 선생 밑에서 공부했지만 잘못 진단을 했든지 태양인의 인구의 3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자기들이 팔상에서 양인으로 진단받았던 분들은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